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알쏭달쏭 창업 용어 사전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뭐 조금 짧은데요.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어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흔히 이제 투자의 단계라고 해서 뭐 엔젤 투자, 시드 투자, 그 다음에 시리즈 ABC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사전이란다. 저기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이제 들으신 부분들도 많긴 할 텐데요. 또 이걸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네 번째 시간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으로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VC라고 해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벤처는 흔히 얘기하는 그 벤처 회사의 그 벤처가 맞고요. 캐피탈은 여러분 뭐 무슨 캐피탈 해가지고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 캐피탈하고 똑같은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니냐 그러면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제 영어에서 캐피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다양한 방면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인데 투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털은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거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그렇지만은 자본력이 미약한 그런 중소기업에 이제 납입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50%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창업 기업인데 내 자본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막 뭐 1억 이렇게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자본금보다 그 뭐냐 지분 자체가 여기가 뭐 70%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 그러죠? 그 회사께 되잖아요. 내 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투자회사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은 절대로 못 가져가게 돼 있는 뭐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요즘 창업 기업들은 그 자본금 자체가 크질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에서 투자 금액 자체가 뭐 자본금까지 막 50%밖에 못한다. 내가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실제 뭐 시설 자금이냐 운영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늘 수는 있지만 실제 주식, 예, 그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져가는 건 50% 이상 못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주식의 인수, 전환사채, 뭐 혹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 약정투자, 기업 인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장기 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투자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좀 몇 가지 시리즈로 해가지고 강좌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게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빼면은 이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건데 그 투자자가 그냥 개인 민간 투자자한테 이제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즉 나라에서 정한 창업 투자사한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VC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당연히 이제 사업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경영 지도나 기술 지원처럼 혹은 뭐 특허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VC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께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결국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나서 내가 투자한 금액에 뭐 짧게는 뭐 200%, 크게는 뭐 300, 400%, 뭐 아주 크게는 뭐 1000%, 2000% 정도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이득을 같이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 시점에서 그 회사가 망하는 거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을 때에는 이제 항상 그에 준하는 그런 이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요. 뭐 전문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것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VC가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창업 보육을 같이 하는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VC들도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뭐 VC라 그러면 다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는 100%가 아니고 그런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그런 VC들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금융 지원만 하는 VC들도 있다. 한 요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기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이 투자라고 하는 주제로 강좌를 구성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그 상품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피지빌리티라고 하죠.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 상용화를 진행하는 단계, 시장에 마켓에 나가서 스케일업을 하는 단계, 그 외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회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들이 쫙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단계에서는 모든 투자 자금, 사업화 자금의 최고봉은요, 패밀리 펀드예요. FFF. 패밀리, 프렌드, 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패밀리 펀드라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금을 쓰는 게 이제 사업 자본금의 가장 큰 가치죠. 왜냐면은 다른 거 대비해 가지고 약간 좀 변제의 의무에서 조금은 자유로우니까요. 그렇다고 남의 돈 떼먹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부모님께 사업한다고 뭐 1,00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스티브 잡스도 패밀리 펀드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죠? 아버지의 차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큰 패밀리 펀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업해 보시면은 공간 하나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근데 아버지로부터 차고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무 공간을 받은 거잖아요. 작업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패밀리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펀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였다 그래도 그걸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아직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엔젤 투자를 받습니다. 엔젤 투자는 뭐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분이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이 성공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가장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업 가능성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죠. 국내에도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해외에는 보통 엔젤 투자가 최소 1억에서 2억 해서 한 5억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보통 엔젤 투자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5천만 원 정도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프로토타입은 MVP라고 보셔도 되고 그 전 단계라도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화를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엔젤 다음 단계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 레벨의 투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타트업을 딱 띄우려고 하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그 직전 단계에 있는 그 정도 라인에서 프로토타입이 살짝 이제 나올락 말락 하거나 초기 모델이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받는 게 시드 투자고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는 보통 뭐 3억에서 한 10억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1억 받으면 아마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 레벨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자금도 끌어오고 기부에서 금융 지원도 받고 뭐 그 다음에 뭐 신보에서도 받고 뭐 중진공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도 받고 하면서 계속 사업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이 돼요. 그게 이제 흔히 양산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인데요. 아주 본격적인 양산으로 집어드는 시점에는 이제 시리즈 A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꽤 상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쯤이면은 기업이 이미 매출이 웬만큼 나오고 있고 그 매출이 꽤 유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단계가 봅니다. 보통 기업 가치가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몇십억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투자 금액도 최소 50억에서 100억 수준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는 보통 100억에서 300억 단위로 올라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 시드와 시리즈 A 사이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밑에 그림상에 여기 지금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요. 이게 참 재밌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가 이거 좀 조사하느라고
대부분의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데스밸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DATHVALLEY. 예. 뭐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이 그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기 힘든 그 되게 어려운 시점이 있거든요. 그 데스밸리를 정의를 해놨는데 보통 이제 막 데스밸리가 요즘엔 좀 정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코너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시점쯤에서 시드하고 시리즈 A로 넘어가기 힘든 그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2단계에 이제 가뭄의 단비처럼 있는 지원 사업이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팁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지원 사업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중간 단계 투자는 없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만들어 놨죠. 프리 시리즈 A라고 해가지고, 프리 A라고 하는 게 요 시리즈 A와 시드 사이에서 한 10억에서 한 2, 30억 정도의 투자를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케일업이 쫙 올라가서 이제 300억 수준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이제 뭐 초기 기업도 아니고요. 이제 중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바닥에서 인지도도 꽤 있고 여기저기 이제 강연 같은 데도 다니면서 이제 꽤 성공한 그런 이제 기업의 대표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즌이 되면은 이제 시리즈 B라고 하는 이제 규모가 큰 2, 300억대의 이제 그런 자금 지원 투자가 이제 유치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시리즈 C가 있고 D가 있는데요. 뭐 2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 강좌를 들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그때는 뭐 그냥 기업에서 진짜 뭐 만나기도 힘든 뭐 그런 정도 위치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는 아니고, 투자는 투자인데 좀 더 그 약간 사채와 주식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채권과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매한 이제 투자 방법인데,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투자라고 본다기보단 좀 성격 자체가 약간 금융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계가 지나가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시리즈는요, 투자는 반드시 뭐 FFF에서 엔젤, 시드, 시리즈 A, B, C 이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혼자서 사업자를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갑자기 시리즈에 확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 갑자기 이제 나는 뭐 엔젤에서 시작했는데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시리즈 B로 훅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투자 단계마다 투자하는 회사들이 다 그 창투사들이 달라요, 성향들이. 왜냐하면 애초에 이 창투사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모태펀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출연금, 지원자금, 주로 이제 연기금 계열들인데 이제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펀드를 굴리기 시작하는데요. 애초에 펀드를 받을 때 그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 기업에서 엔젤부터 시리즈 ABC까지 다 하지는 않고요. 어떤 데는 뭐 시드만 하고, 어떤 데는 시드랑 시리즈 A를 같이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시리즈 BC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시면은 향후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뜬금 인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 없이 하다 그 세 번째 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 Q&A 창구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개편을 해서 강의 자료 요청이나 문의 사항도 예전처럼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신규 강좌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이 창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 강좌를,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좀 강의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댓글 및 문의사항은 제 업무 시간이 끝난 10시 이후에 확인하기 때문에 답변은 늦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채널 M&L과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의 공식 채널을 제외하고, 또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해서 저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외하면은 그 외에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제 사진이나 아니면은 채널 M&L이나 아니면 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사칭이나 사기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채널 M&L 뜬금 인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